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냅스 그리고 시냅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호 전달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본 건 한 뉴런 내에서의 신호 처리, 신호 전달. 그래서 구체적으로 활동 전이가 축삭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우리가 봤었어요. 그러면은 그 뉴런하고 뉴런 사이에서는 신호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바로 시냅스라는 곳에서 전달이 일어나는데 그걸 오늘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시냅스 전달. 여기 지난 시간처럼 여기 뉴런 하나, 그 다음 뉴런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음, 이전 뉴런의 축삭 종말과 이후 뉴런의 가지 돌기 또는 세포체의 세포막하고 이전 뉴런의 축삭 종말이 아주 밀접하게 연이어 접해 있는 부분, 그 연접을 시냅스랍니다.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요거예요. 이 부분을 확대한 것, 이전 세포의 축삭 종말, 그리고 이후 세포의 가지돌기나 세포체 막을 지금 확대해 놓은 것. 그래서 요걸 작은, 아주 작은 틈새를 두고 이렇게 연이어 접해 있어. 이걸 시냅스라 그래요. 이 시냅스 틈을 시냅스, 또는 굳이 번역하자면 연이어 접하여 있다 이런 뜻이겠죠. 연접, 이렇게 신경 연접 이렇게 불러요. 자, 우리 시냅스라고 뭐 많이 외래어 그대로 쓰니까 시냅스라고 그렇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활동 전이가 이 축삭을 따라 축삭 종말까지 전파가 되어지면 여기 작은 이렇게 주머니가 보여요. 여기 보면 시냅스 소포 했는데 저희 교재에서는 제가 시냅스 소낭이라 했을 겁니다. 소자는 작다는 뜻이고 낭은 주머니라 뜻이고 뭐 소포나 소낭이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주머니가 있는데 이 작은 주머니 안에 화학 물질들이 이렇게 포장돼 있어. 그래서 활동 전이가 이 축삭 종말까지 전파되어지면 이 시냅스 소낭이 바로 축삭 종말의 이 막, 이 끝부분 막으로 이동을 해요. 이 녀석들이 이동을 해서 거기에 막에 들러붙으면 그 시냅스 소낭의 막하고 이 축삭 종말의 이 막이 같이 녹아내리면서 이렇게, 예, 안에 있는 화학 물질이 요 시냅스 틈, 즉 시냅스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나 세포체 막에 있는 수용체 또는 수용기라고 부릅니다. 즉 수용한다는 뜻은 영어로는 receptor 하는데 뭐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초대할 때 reception 한다, 또뭐 receive 한다, 뭐 이런 말들이 다 이제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바로 이것도 이제 수용체 해서 receptor 하는데 또는 수용기, 뭐 그것도 번역상의 차이인데 이 수용기 수용체가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은 죄송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 이 화학 물질이 이 수용체에 탁 들러붙어요. 꼭 화학 물질은 열쇠 비유하자면, 그리고 이 수용기 리셉터 수용체는 자물쇠처럼 그렇게 딱딱 짝이 맞게끔, 이가 맞게끔 탁 들러붙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수용체들이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 다음 신호 전달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 얘기는 또 다시 할 텐데, 그래서 이 화학 물질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냥 화학 물질이 하지 말고 신경세포에서 신호 전달하는 화학 물질이니까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불러요. 여기 보면 신경 전달 물질 있죠.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그 다음 세포의 이런 수용체에 열쇠 자물쇠처럼 결합하면은 이 수용체 모양이 변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온들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즉 이온 통로, 이온 채널, 이온 통로가 생겨요. 그러면 이 이온 통로 안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포 바깥에 많이 있는 이 시내스 틈에도 마찬가지겠죠. 많이 있는 나트륨 이온,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 이리로 슉슉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게 되면은 안쪽이 지난 시간에 세포가 신호 전달을 하지 않을 때는 마이너스 70mV, 바깥에 비해서 안쪽이 마이너스 70mV의 값을 지니고 그것을 안정전이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나 세포막 안도 여전히 지금 신호 처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안정전이 상태니까 마이너스 70mV로 있다가 금방 얘기한 대로 이렇게 나트륨이 바깥에 많이 있는 나트륨이 들어갈 수 있는 이온 통로가 생기면 나트륨이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나트륨은 바깥에 많고 안에는 적으니까 농도 때문에도 들어가고 싶어 하고 들어가려는 힘이 작용하고 그리고 또 안쪽이 마이너스 70이니까 나트륨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는 힘에 의해서도 들어가려는 그러한 힘이 걸려 있죠. 그래서 이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 이온이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쪽은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70이 아니라 점점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정 값 이상 플러스로 변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활동 전이가 이 축삭, 이 세포체하고 축삭이 시작되는 이 지점부터 활동 전이가 지난 시간 설명한 대로 그렇게 전파가 일어나서 축삭 종말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금방 얘기한 이런 시냅스 전달이 다시금 반복되어서 그 다음 세포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시냅스 전달이라 하고 축삭에서 축삭 종말까지 일어나는 전기 신호는 활동 전이라 하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작용해서 수용체에 나트륨이 들어갈 수 있는 이온 채널이 생겨서 나트륨이 쏙 안으로 들어가면서 안에서 마이너스 70 안정전이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전기적 변화, 그것을 등급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등급전이는 시냅스를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매개로 수용체에 작용하고 그럼으로써 열리는 이온 통로 때문에 그리로 들어간 나트륨 이온이 조금 전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등급전이 따라서 가지돌기와 세포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축삭에서 축삭 종말까지는 활동 전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하고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다 합하면 이제 세포 내 그리고 세포 간 또 그 다음 세포 간 또 세포 내 이런 완전한 신호처리 스토리가 다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뇌에서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등급전이 활동전이 시냅스를 통한 신경전달 물질 작용 그리고 또 등급전이 활동전이 또 시냅스를 통한 신경전달 물질 작용 즉 신경전달 물질을 통해서 시냅스 전달하는 것은 화학적 신호라고 부를 수 있죠. 신경전달 물질이나 화학 물질을 통해서 매개되니까.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이런 일들이 우리 신경계에서 일어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있던 말도 하고 여러분 수업 참여해서 뭐 그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뭐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그죠? 우리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러한 생리적 작용들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경계 안에서는 등급전이 활동전이 화학신호, 등급전이 활동전이 화학신호 이런 일들만이 일어날 뿐이에요. 자, 금방 화학신호라 얘기했지만 그건 아주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화학적 신호가 시냅스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제가 조금 전에 이 그림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그 시냅스, 시냅스 전달이 일어나는 곳이 이제 시냅스일 텐데 우리 신경계, 뇌를 포함한 신경계에 작용해서 우리의 경험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약물들은 그것이 하는 역할에 따라 크게 효능제 또는 기량제 이렇게 대별할 수 있어요. 효능제, 기량제는 어떤 특정한 약물을 일컫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 신경계에 작용해서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약물인데 그 약물은 효능제에 속한다, 기량제에 속한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효능제는 무엇이냐? 애거니스트라는데 효능제는 좀 전에 봤던 그러한 시냅스를 통한 신호 전달을 더욱더 촉진하는 약물이 효능제고 기량제는 시냅스를 통한 신호 전달을 방해하거나 억제하는 약물이 기량제예요. 자, 효능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뭐 기량제는 우리 교재 예에 나오는데 제가 뭐 내용이 너무 많고 해서 지금 효능제 예만 보여드리고 기량제는 여러분이 책을 참고해 보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효능제, 기량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교재에서 어디냐 하면
네, 86쪽에 지금 보고 있는 그림 3.5, 86쪽에 그림 3.5가 있거든요. 그 바로 위 문단. 그래서 86쪽에 두 번째 단락이 되겠죠. 또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은 아니요. 이거는 제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네네. 새로 시작하는 단락. 예. 86쪽에 새로 시작하는 단락. 시냅스로 분부된 도파민은 요 단락이 하나, 둘, 셋, 넷, 둘, 다섯 줄쯤 되죠. 요 단락이 기량지에 대한 예입니다. 그걸 읽게 되면 결국 기량지를 다루게 되니까 제가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효능기만 얘기하고 기량지는 그거 한 네 줄 되니까 수업 끝나고 한번 읽어보리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한 효능제, 기량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효능제는 무엇이다, 기량제는 무엇이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전 페이지 85쪽에 2번 유런간 신호전달, 방갈로 1번 시냅스 전달하고 두 번째 단락, 신경계의 작용에서 우리의 심적 경험과 행동 영향을 주는 약물은 대부분의 약물들은 이 시냅스에서 작용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신경계의 작용에서 우리의 심적 경험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약물들은 이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신호 전달 과정 중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 효과를 발휘한다고 효능제 기량제에서 그 단락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거요. 자, 효능제 보겠습니다. 효능제는 86쪽에 제가 조금 전에 또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을 이런 말로 시작하는 그 단락의 내용을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효능제 예로 코카인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카인이 지금 이제 시냅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신경 전달 물질을 얘기했어. 이게 지금 그림에서 이것이 축삭종말, 이전 세포의 축삭종말, 이것이 그 다음 세포의 뭐 가지돌기라 합시다. 여기 가지돌기가 써놨는데 여기 요 틈새가 이제 시냅스가 되겠죠. 이 틈새를 통해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축삭종말까지 쭉 활동 전이가 도달하면 시냅스 소낭이 이동을 했고 그 시냅스 소낭과 이 축삭종말 막이 같이 녹아내리면서 소낭 안에 포장되어 있던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어서 그 다음 가지돌기 세포의 수용체에 탁 열쇠 자물쇠처럼 결합하면 수용체가 모양이 변하면서 밖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들어갈 수 있는 이온 통로가 생기고 그럼으로써 가지돌기 또는 세포체에서 등급전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러한 신경전달 물질 안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도파민이라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가지고 코카인의 효능제 역할을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어. 이거 뭐 교재에 참고하시고 제가 생략하고요. 자, 도파민이 최종적으로 여기 시냅스 소낭에 포장돼 있다가 활동 전이가 도달하면은 이리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야.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수용체에 결합하면은 금방 말씀드린 그 등급 전이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 도파민이 수용체의 열쇠 자물쇠처럼 작용해서는 계속 거기에 들러붙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한 다음에는 이것이 거기에서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와서 다시금 축삭종말로 다시금 재흡수가 돼요. 여기 재흡수 써놨죠. 재흡수가 돼요. 그럼 그것을 다시금 소낭 안에 시냅스 소낭 안에 포장해 놨다가 다시금 나중에 재활용하게 돼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요 DA라 쓰는 것이 이제 도파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재흡수되는 것을 이 코카인은 차단해 버려. 여기서 코카인하고 재흡수 차단해 놨죠. 코카인이 도파민이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파민은 이 시냅스 틈새에서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이 수용체, 도파민이 작용하는 수용체니까 도파민 수용체라 부르면 됩니다. 이 수용체에 더 오랫동안 작용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시냅스를 통한 시냅스 전달을 코카인이 작용하기 이전보다 더 촉진하게 되니까 코카인은 효능제 역할을 해서 바로 코카인을 했을 때 어떤 환각을 경험하고 망상을 경험하고 또한 뭐 쾌감을 경험하고 그렇게 주의력이 높아지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코카인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경험은 바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사용하는 시냅스에서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코카인이 효능제 역할을 해가지고 코카인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효과, 결과들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제가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코카인이 코카인이 작용해서 우리에게 이제 쾌감이나 또 망상이나 환각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그 뇌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그걸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뇌부위를 나중에 학자들이 이름을 짓자 해서 이름 짓기로 그 부위를 보상경로라 이름 짓자 해서 리워드 패스웨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 이제 보상경로를 보려고 하는데 보상경로를 보기 전에 옆에 우리 교재에도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가지고 제가 먼저 뇌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에 대한 구분을 좀 하려고 해요. 자, 이거 보시다시피 왼쪽, 오른쪽이 아닌 왼쪽, 왼쪽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만큼 이제 뇌가 될 텐데 여기는 이제 소뇌가 될 테고요. 자, 대뇌의 이쯤 이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전두엽. 네, 이게 다 한자 말이죠, 그죠? 머리의 앞쪽이다 해서 전두엽. 여기는 머리의 정수리 부분에 대해서 두정엽. 이건 뒤통수 부분에 서 후두엽. 이것은 옆이라 해서 척두엽. 그래서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척두엽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뇌를 어떤 뇌를 반 자릅니다. 딱 요렇게 반 잘라서 오른쪽 뇌 안쪽 부분을 이렇게 반 잘라서 오른쪽 뇌 안쪽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전두엽에 해당할 테고, 그죠? 이만큼이 두정엽에 해당할 테고, 후두엽에 해당할 테고, 척두엽은 여기서 요만큼 반대쪽이 조금 보이겠죠? 여긴 손해고. 자, 그리고 뇌는 요 밑쪽, 이 그림에서도 안 나타나지만 이 밑으로는 척수가 있는 거요. 그 척수는 벌써 한 이 목덜미쯤에서부터 척수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거 뭐 아유 뭐 경추를 다쳤다 뭐 그런 말 하죠. 만약에 목 부분에 있는 척수를 다쳤다 이러면 목 아래는 다 마비가 돼 버려요. 척수를 다치면. 근데 경추는 이제 목 부분의 척수를 보호하는 등뼈 중에 목 부분에 있는 뼈를 경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목쯤 이 뒤통수쯤 이제쯤에서부터 이제 척수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지금 척수는 제외하고 뇌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척두엽은 뇌 중에서도 대뇌만 소개한 거예요. 자, 뇌는 여기서부터 뇌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여기서 그려놓은 게 여기서부터 뇌예요. 이 밑쪽엔 척수가 있는데 척수를 생략하고 이만큼이 뇌예요. 근데 뇌는 이 그림에서도 확인이 됩니다만 딱 보면은 크게 이러한 기둥처럼 생긴 것에 제가 금방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척두엽에 얘기한 이런 것들이 탁 얹혀 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둥처럼 생긴 이 부분을 뇌간, 뇌의 기둥이라 해서 뇌간 또는 뇌줄기라 얘기를 하고 이 뇌간 부분은 요만큼 요만큼을 중뇌라 하고 중간에 있다고 중뇌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여기서 교 연수 있자면 우리 지금 이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고 하여튼 중간에 있다 해서 중뇌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뒤에 있다 해서 후뇌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척두엽을 얘기한 이 부분은 앞쪽에 있다 해서 전뇌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크게 육안으로 탁 봤을 때 기둥처럼 생긴 것에 전뇌가 탁 달려 있고 기둥처럼 생긴 것은 상대적으로 자그마한 중간에 있는 중뇌 그리고 나머지는 다 후뇌. 여기 지금 후뇌라는 글자는 없는데 전뇌, 중뇌, 나머지 아랫부분 후뇌, 전중후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전뇌는 금방 봤듯이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척두엽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은 탁 반을 잘라서 오른쪽 뇌 안쪽 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임하고 이게 뒤쪽이에요. 자, 이제 보상경로 얘기합니다. 보상경로는 바로 중뇌 이 부분에서 시작해서 중뇌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이름이 있는데 그건 교재에 소개되었고 여기서는 그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중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중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뇌, 전뇌 부위의 기대맥이라는 곳에 신호를 전달하고 이 기대맥은 다시 이 전두엽 중에서도 더 앞쪽이니까 여기는 전자를 하나 더 붙여서 전전두 피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신호를 전달해요. 자, 그런데 여기는 화살표로 그려놨지만 중뇌의 여기 동그라미 점으로 표현한 이 출발점에 바로 우리가 배운 뉴런의 세포체, 가지돌기가 여기 막 모여 있고 그 많은 한두 개가 아니겠죠. 많은 세포들이 축삭들을 이 화살표 방향으로 막 뻗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경세포들이 그 다음 세포들이 모여있는 이 기대맥, 이 기대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댄다는 뜻이에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기대맥에도 바로 뉴런의 가지돌기 세포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바로 중뇌에서 시작한 신경세포의 축삭 종말들이 기대맥에 있는 신경세포의 가지돌기나 세포체하고 시냅스를 맺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그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 전달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뭐냐면은 보상 경로에서는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코카인을 복용하게 되면은 바로 이 시냅스에서 코카인이 작용해서 그런 효과를 내게 되는 거예요. 코카인의 효과를 내게 되는 거예요. 기량제 역할을 함으로써 앞 페이지에서 봤던 그러한 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기대맥에 있는 뉴런들은 또 그 축삭들을 어디로 전두엽 중에서도 더 앞쪽에 있는 전두엽 쪽으로 뻗어서 또 이 축삭 종말에서 뭘 분비하냐면은 이부위 전전두 부위 이부위에도 뉴런 세포체 가지돌기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기대맥으로부터 뻗어나온 수많은 축삭 종말들이 이 전전두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체의 가지돌기나 세포체하고 또 시냅스 맺을 거예요. 맺습니다. 그러면 또 이 부위에서의 시냅스에서 또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또한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코카인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코카인이 이 보상 경로에 아까 봤던 그런 효능계 역할, 제업수를 차단함으로써 효능계 역할을 해가지고 이 부위들을 더 지속적으로 더 많이 자극함으로써, 즉 시냅스 전달 촉진함으로써 코카인이 갖고 있는 그런 효과를 낳는다. 이렇게 앞에 봤던 것을 적용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전전두 피질을 했는데 이 피질이란 말은 이 대뇌가 있으면 이 껍데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 껍데기 부분. 이 껍데기를 이렇게 제거해 버리면은 안쪽에는 여기도 이제 껍데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쪽에는 바로 축삭들이 아래 위로 좌우로 막 뻗어 있어. 그래서 피질이란 말은 전두엽 여기서 전전두 피질이란 말은 전두엽 중에서도 더 앞쪽 전두엽에 있는 껍데기 부위에 있는 바로 신경세포의 세포체 가지돌기 부위에 기댐핵에 있는 신경세포의 축삭 종말들이 시냅스를 맺는다 이런 의미고 또 기대맥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뇌에서 시작된 신경세포의 축삭 종말들이 기대맥에 있는 세포체 그리고 가지돌기랑 시냅스를 맺는다. 물론 중뇌에서 출발하는 신경세포의 세포체와 가지돌기는 중뇌 특정한 부위에 위치한다. 그 부위 이름은 이제 교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뇌에서 시작해서 이 전전두 피질까지 가는 그리고 바로 도파민을 신경전달물질로 사용하는 도파민을 신경전달물질로 분비하는 이 경로를 보상경로라고 학자들이 이름 붙이고 이 부위가 활성화될 때, 이 부위가 뭐 작동할 때 그 말은 곧 우리가 배웠던 활동전이가 일어나고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고 등급전이가 일어나고 또 활동전이가 일어나는 또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즉 보상경로가 활성화될 때, 작동할 때 우리는 쾌감, 만족감, 그리고 중독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야.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지금 중독과 관련해서 향정신성 약물이라 불리는 것 중에 하나인 코카인을 복용하면은 바로 코카인이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시냅스 부위에서 제업수를 차단해서 효능제 역할을 해가지고 코카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효과를 낸다. 이렇게 앞서 소개했던 것. 자, 지금까지 얘기한 보상 경로 얘기입니다. 이 보상 경로를 우연찮게 발견하게 됐는데 이 보상 경로를 발견하고 처음에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이 부위를 자극하는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가 익히 배웠듯이 우리 뇌에서 뿐만 아니라 척수도 그렇고 그 이외의 신경 부위들 오늘 이 3장에서 후반부에 다룰 텐데 어쨌든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등급전이, 활동전이, 그리고 신경전달물질 분비, 등급전이, 활동전이, 신경전달물질 분비, 즉 전기적인 신호, 화학적인 신호
전기 현상, 화학적인 현상 그것밖에 일어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코카인을 했어도 이 보상 경로를 자극,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그죠? 이 부위를 직접 전기로 약하게 자극해서 이 부위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겠죠. 왜? 신경세포는 전기로 신호를 전달하니까. 그래서 이 보상 경로상에 사람에게는 그렇게 못하고 동물에게 이 보상 경로를 자극할 수 있는 전기 장치를 해본 다음에 그 동물의 행동을 관찰한 보니까 이것이 인간에게서 중독 행동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더라라는 것이 이제 소개되는 거예요. 자, 코카인을 먹었어도 이 부위가 활성화될 수 있지만 동물의 경우에 전기적 장치를 했어도 이 부위를 활성화 작동할 수 있지만 또 우리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뭐 아주 목마를 때 물을 먹는다든지 배가 고플 때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조금 전에 봤던 코카인이나 그 이외에 향정신성 약물을 한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섹스를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뭔가 쾌감, 만족감을 경험할 때 바로 이 보상 경로가 작동한다. 보상 경로가 관여한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이 부위가 중독을 설명할 수 있는 부위다. 이렇게 여기지는 것. 자, 이 부분은 좀 전에 얘기했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동물 실험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것이 중독, 인간에게서 물론 다른 동물에게서도 중독에 해당하는 행동을 볼 수 있겠지만 인간의 경우에 중독 행동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동물 실험에 관한 내용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자, 87쪽에 보시면 87쪽에 그 반갈로 2번하고 신경계 약물과 행동 해놨는데 거기서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실험용 쥐의 보상 경로에 거기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실험용 쥐의 보상 경로에 정극을 설치하고 쥐가 실험 상자 안에 장치된 막대를 누르면 보상 경로가 전기 자극되도록 했을 때 현재 자그마한 실험 장치에다가 어떤 막대를 만들어 놨는데 쥐가 그것을 이제 누르면은 그것이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보상 경로가 전기적으로 아주 약한 전기로 그렇게 자극이 되어서 금방 코카인이나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향정신은 약물을 했을 때 이 부위가 활성화되어서 쾌감, 만족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자극했다는 얘기예요. 이 쥐는 막대 누르기에 푹 빠져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혹은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을 줘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시간에 수천 번이나 막대를 눌렀다. 한 실험에서는 꼬박 26시간 동안 5만 번 이상 누르기도 했는데 그러고도 겨우 4시간 정도 쉬거나 잔 뒤 다시 같은 속도로 막대를 눌렀다. 사람도 오직 마약을 하기 위해 직장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목숨조차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쥐가 보인 강박적인 막대 누르기 행동은 보상 경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중독 행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요. 자, 그다음 보상 경로 도파민과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본 신경전달물질 도파민과 관련해서 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중독과 관련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내용이 신경계 발달로 넘어가는데 그럼 이 중독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드린 것과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동영상 공유로 갔어요. 네, 동영상 첫 부분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 그 신경전달 물질이 축삭 종말에서 분비되어 가지고 그 다음 세포의 세포막 통로 안으로 슉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만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앞서 수업 시간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신경전달 물질이 그 다음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 열쇠 자물쇠처럼 작용하면은 그 수용체의 모양이 변해가지고 이온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고 나트륨 이온이 들어간다면 안쪽이 마이너스 70 안정전이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변하는 그런 등급전이가 생기고 그런 변화가 플러스 쪽으로 많이 일어난다면은 축삭에서부터 활동 저리가 생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리고
그 한국 여자분이 성형한 경우도 나오고 비버리 힐스 그 여자분이 성형한 경우도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 두 분 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가치를 쫓으려고 그리고 그러한 가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까 봐 결국은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은 그렇게 성역 중독이라 얘기하는 중독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뭐 코카인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결국 우리가 봤던 뇌 기전으로 볼 때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결국 스트레스로 인한 그러한 불안감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치 추구에 따른 부작용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본 그런 사례들은 자 여러분하고 저는 그죠? 어떤 가치를 따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죠.